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봉주입니다. 벌써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망, 확진, 완치, 단순히 매일 뉴스에서 떠드는 숫자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고, 우리는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쉽게 흘려버리는 코로나 사망자 뉴스, 그다음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당연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확진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 정도는 마지막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방호복 같이 입었으니까 뒤에는 한번 만져보라겠어요. 만져보고 사회적인 인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걸렸는지 그 과정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죽음은 사실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의 이제 순간이 되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극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대상과의 이제 이별, 또 의미 있는 대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그 감정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마음들이 마음의 이제 평정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제 걸리는 그런 정신 과정을 이제 애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애도는 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즉 사별이죠. 그런 것과 관련이 이제 있다고 하지만 실은 모든 의미 있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애도의 단계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데요. 또 슬픔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들도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족분들이 이제 애도 반응을 겪게 되는 과정들은 몇 가지 이제 단계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꼭 순서대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4가지 단계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충격과 무감각의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났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흔하게 보이는 반응은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리도 없고 또 금방 어저께까지 있었던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현실 자체를 이제 직면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피하고 싶어 하고, 막 이제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2가지 방향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마음의 이제 한 곳에 굉장히 내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상실에 대해서 이제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그 상황 자체가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무감각해져서 동굴 속에 그냥 들어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멍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상황을 겪게 됩니다. 2번째 단계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반응을 이제 보여줄 때 그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멍한 단계는 오히려 이제 조금 다루기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보통 사망한 사람들은 이제 고인에 대해서 강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기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렇지만 볼 수 없는 그런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인의 유품을 두고 보거나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슬픔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이제 이 슬픔의 단계가 심해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그 볼 수 없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져서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가 굉장히 와해에 이르는 극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삶이 참 허망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그래도 누군가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재조직하고 또 그런 슬픔을 회복하는 이제 시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 무뎌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졌던 좋은 추억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과 나눴던 여러 가지 관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적절하게 슬픔의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아물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애도의 반응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유족 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애도의 그런 단계라든지 애도하는 그런 시기,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겪게 되는 이제 다양성의 존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애도 과정은 너무 재촉하거나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도는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굳굳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슬픔이 병적으로 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렬한 고통,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마음, 자살 충동 또는 과격한 감정 이런 것들은 치료를 통해서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하는 만큼 울고 싶으시면 실컷 우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떠나보낸 다음에 슬픔이 밀려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우는 것이 부끄럽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보낸 거에 대한
적절한 감정 표현이다라고 보시고 울고 싶을 때 실컷 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감정이 충분히 이제 표현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시간과 적절한 공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눴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그런 적절한 시간과 공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힘들면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좋겠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감출 필요도 없고 슬픈데 슬프지 않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슬프면 슬프다,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돌봐야 됩니다. 애도를 할 때는 매일의 집안일과 자신의 외모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는 저 흙 속에 아니면 누군가는 저 멀리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에 떠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간식을 먹고 즐겁게 노는 게 참 미안하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거기에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남아있는 가족이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고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과연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고 기운 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너무 큰 애도 상황에서 그리고 슬픔의 상황에서는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기운을 내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하는 가족을 보살필 틈도 떠나는 가족을 보낼 틈조차도 코로나19는 파고들었습니다. 장례 치르기 전에 화장부터 해야 하는 지금의 방역 지침이 괜찮은지 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그 유족분들이 이제 고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망하신 분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화장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감염병 예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닥치고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게 이런 어떤 애도 과정을 겪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후에 남은 가족들에게 불필요하게 죄책감을 일으키고 또 정리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그런 짐들 때문에 이후에 적응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는 주변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슬픔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개방 시간, 그런 이제 시간이 치료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것을 재촉하지 않고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또 아픔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듣고 기다려주는 그런 그 주변의 이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불안해하고 줄어드는 숫자에 안도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누군가의 가족, 친구였을 것입니다. 이름을 잃고 번호로만 불려지던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갑니다. 멈추어버린 애도, 사회적 애도의 부재는 큰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빈자리에 관심과 애도를 표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